오늘은 최인호의 소설 타인의 방,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정 부분은요, 주인공인 그가 점차 사물화되어가는 장면이고, 결말 부분은 그의 아내가 들어와 낯선 사람이 들어왔음을 알아차리지만 이내 편지를 쓰고 나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인의 소외의식을 다룬 심리주의 계열의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제는 핵심 테마는 이쪽일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의 특징은 이쪽이겠네요. 출장에서 돌아온 자, 여기 중심인물이고요. 자신의 방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고독해한다. 마침내 주인공의 불안 심리가 자신의 방 내부의 모든 사물들에 투영되어 사물들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네. 그죠? 물건들이 막 움직인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은 이제 어제의 사물이 아니며 낯설고 불편하다. 곧 내 방이지만 사실은 내 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 타인의 방이 된 것이다. 인간적 유대가 없는 생존 공간인 아파트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이웃과의 단절,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의식,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절정부터 볼까요?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해오는 것을 느꼈다. 경직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죠. 즉 그의 몸이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가는 상태이고, 이것은 그가 사물화되기 시작함을 나타내요.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우연히 느낀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의 의지는 아니었다. 처음에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물화되기를 저항했었는데,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움직이리라고 마음 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 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만져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 석고처럼 딱딱하고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결심했다. 왜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가? 불을 켜면은 현실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벗어나려는 거죠.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가 있는 곳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는 채 못 미쳐 그의 온몸이 굳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는 이제는 못 간다는 거죠.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 불가능? 물론 앞에도 불가능, 여기도 불가능, 초현실적인 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숫제 했어? 체념했어. 체념했다는 건 사물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어찌 본다면 주체성을 상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을 하였다. 한마디로 꼿꼿하게 서버렸다. 사물화가 되었다. 그는 마치, 그런데 오히려 뭐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렇지, 부활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물화되어가는 그를 오히려 비유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부활이었다. 여기까지가 절정이 되겠고요. 절정의 내용은 결국 점차 사물화 되어가는 그냥 사물화가 되어버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정 부분에서 조금 어디서 봤더라 라고 하는 기분 아닌 기분,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때요?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해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요 장면은 어때요? 어느 날 아침
잠자던 그레고르는 뒤숭숭한 꿈자리에서 깨어나자 자신의 침대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각질이 된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밑으로 하고 위를 쳐다보며 누워있던 그가 머리를 약간 쳐들자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자신의 갈색 배가 보였다. 배 위에는 몇 가닥의 주름이 져 있었고 주름진 부분은 움푹 패여 있었다. 그 배의 볼록한 부분에는 이불의 끝자락이 가까스로 걸려 있었으며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내릴 것만 같았다. 아까 그는 석고상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자고 일어나니까 벌레가 돼버렸네요. 이거 무슨 작품인지 알아요? 이러면 알겠죠. 그런데 몸을 일으키려면 손과 팔과 손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나 오히려 그 다리는 먼저 쭉 뻗어버린 형편이었다. 마침내 그 다리를 사용해서 목적했던 일을 끝마치면 그동안 다른 모든 다리들이 해방이라도 맞은 것처럼 요란스럽게 꿈틀거렸다.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카프카의 변신에서는 벌레가 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그레고르가 나오고요. 타인의 방에서는 사물화되어 소외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그가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두 작품은 매우 비슷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결말을 보도록 할까요? 결말, 다음 날 오후쯤 한 여인이 이 방에 들어왔다. 나는 이 한 여인을 그의 아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그의 아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뒤에 메모장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미뤄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여인은 그가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인물이죠. 그녀는 방 안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건 누군가가 침입한 게 아니라 남편인 그의 흔적이겠죠. 매우 놀라서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었지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놀란 가슴을 두르며 온 방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는데 틀림없이 그녀가 없는 새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긴 했지만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본 후 잊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안심해버렸다. 한마디로 뭐야? 물건만 사라진 게 없으면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물질 중심 또는 소유 중심의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녀는 곧 잊어버린 것이 없는 대신 새로운 물건, 이 새로운 물건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남편이었던 즉 사물화된 그가 되겠죠. 하나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건은 그녀가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으므로 며칠 동안은 먼지도 털고 좀 뭣도 하긴 했지만 키스도 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는 이 물건이 남편임을 알지 못하네요. 하지만 나중에는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리고 실증이 났으므로 다락 잡동사니 속에 쳐 넣어버렸다. 한마디로 아내와 그는 완전히 단절된 거죠.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메모지를 찢어 달필이라는 것은 매우 잘 쓴 글씨예요. 한마디로 한두 번 써본 게 아니죠. 일종의 빗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써서 화장대 위에 놓았다. 여보, 오늘 아침 전보가 왔는데 친정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잠깐 다녀오겠어요. 당신은 필요하실 테니 제가 출장 갔다고 할 테니까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밥은 부엌에 차려놨어요. 뭐야 이거? 처음에 초반부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앞에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구라죠. 거짓말이라는 거야. 결국 아내와 그와 아내는 서로 무관심하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소설은 끝납니다. 결국 여기까지. 결말은 집에 돌아와 누군가 침입의 흔적을 발견했으나 다시 메모를 쓰고 나가버리는 아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물건이죠. 아내가 아니야. 새로운 물건이야. 이 새로운 물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예요. 자, 소설의 끝부분에서 아내는 새로운 물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냥 물건이라는 거죠. 남편도 물건이고 가구들도 물건이고 하여튼 간에 인간적 관계가 전혀 없는 어떤 낯선 관계 내지는 불안한 관계 내지는 불완전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인호의 타인의 방 결말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